안녕하세요. 올랜도 케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매출 같은 경우 있죠. 매출 같은 경우는 26,703이었는데 스트리트에서 예측한 것이 하우스에서 한 것이 요번에 28,095로서 한 5.21% 비트를 했죠. 매출은 비트를 했는데 지금 이제 EPS 있죠. 어드저스트 된 EPS 자체는 0.56 정도 예측을 했는데 0.50으로서 지금 현재 10.5%가 아무래도 조금은 미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비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지금 이제 비트를 했습니다. 6.76%로서 3,959였는데 4,227. 그 다음 이비타 마진도 약간 비트를 했죠. 22bp 정도를 비트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익 쪽이 조금은 미스가 됐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테슬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 매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총 매출은 281억 달러 했죠. 전년 대비 한 12% 증가되면서 사상 최대치였다. 매출은 좋았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동차, 에너지, 서비스 요 세 가지로 나누죠. 자, 자동차는 한 212억 달러, 전년 대비 6%. 자, 그런데 지금 에너지가 34억 1,500만 달러에서 44%나 증가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34억 7,500만 달러로서 한 25%가 증가됐다. 그래서 총 이익이 50억, 지금 5,400만 달러에서 한 18%, 그 다음 영업이익률이 16억 2,400만 달러에서 5.8%, 영업이익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안 나왔다는 것들, 그 다음 순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37%로서 이익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았고 매출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에 반해서 프리캐시 플로우 이런 것들이 39억 9천만 달러에서 역대 최고가 되었고, 그 다음 현금 및 투자자산 이런 것들도 416억 달러로서 24%가 증가됐다. 이 두 개는 상당히 좋았죠. 이 두 개하고 지금 서비스 요 기타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 특별히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것이 테슬라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실적의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글로벌 차량 인도량 있죠. 이런 것들 497 7,099대로서 한 7% 정도 증가됐고, 에너지 저장 배치는 15.5기가와트로서 한 81%나 증가됐다는 겁니다. 모두가 역대 최고치가 됐는데, 특별히 자동차 부분은 가격 경쟁, 비용 증가로 인해서 마진의 압박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 부분은 매출과 마진이 모두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방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던 부분은 에너지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ARNG, R&D 투자, 관세라든지 구조조정 비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용이 많이 급증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영업 비용이 50% 이상이 증가되면서 이익률이 많이 하락이 됐다. 아까 좀 이제 많이 일단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죠. 5.8% 정도 나왔으니까, 자, 그런 것들의 하락된 원인이 여기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테슬라의 지금 알로이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죠. 그때 6.38로서 지금이 가장 낮을 때입니다. 요때가 지금 이제 에코티 대비해서 리턴 돌아오는 게. 자, 그런데 2026년도 되면은 적어도 8.3, 그 다음 9.9, 9.7, 그 다음 14로서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알로이 자체도 지금이 가장 낮다. 그 다음 지금 자체 주가가 상당히 일단 낮은 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더욱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요거죠. 지금 이제 자동차 부분하고 에너지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일단 지금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매출은 지금 이제 212억 500만 달러, 여기는 일단 34억 1,500만 달러 되고 있으니까 뭐 매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매출액만 보면은. 그런데 성장률은 6%밖에 되지가 않고 여기는 44%나 되고 있죠. 그 다음 총 이익률도 32억 1,500만 달러고 여기 11억 700만 달러입니다. 즉 말해서 212억이나 일단 매출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은 이거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이만큼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총 이익률이 15%, 15.4%, 얘는 31.4%. 그러니까 이익률로 본다면 지금 이제 더블 정도, 일단 10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만 조금만 올라가면 64억 정도가 되면은 거의 지금 이제 총 이익률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이 훨씬 더 일단은 수익률이 많다,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본다면 여기는 한 2.9%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는 22에서 한 25%까지 추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지금 이제 아무래도 12.5기가와트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메가팩이라든지 파워월, 태양광 이런 것들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고 지금 이제 원가 절감, 리스 판매라든지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수요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본다면 마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는 것들, 관세 문제가 있고 ARNG 이런 비용들, R&D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에너지 쪽이 훨씬 더 지금 모습에서 많은 그런 이익의 창출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 메인 페이지 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 있죠. 저 위에 있는 것은 매출의 총이익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ESS 에너지 전환전체의 지금 이제 총이익률 자체를 본다면 총이익 자체가 한 4,300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에너지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설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SS의 설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설치도 많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죠. 그래서 44기가와트까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일단 테슬라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메가팩토리의 일단 프로덕션이 있죠. 생산량 자체가 시작이 될 건데, 메가팩토리 휴스턴에서 시작이 될 거다. 메가팩토리는 이런 것들은 배터리 만드는 거다. 기가팩토리는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26년도부터 시작을 할 건데 2026년도 안에 자 중요한 것은 50기가와트인데 이것이 per year입니다. 매년에 이 정도를 갖다가 생산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 이익과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최근에 런치를 했는데 뉴리스 오프닝입니다. 그거 자체가 US의 솔라 있죠. 태양광하고 파워월 있죠. 파워월은 집안에 이렇게 붙이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런 것들 갖다 같이 이제 런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지금 이제 레지던셜 있죠. 그러니까 거주자용의 에너지 생산품에 대해서 더 많은 수요들을 갖다가 창출할 수가 있다.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가 훨씬 더 많이 일단 발전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물론 로봇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근데 그거 되기 전까지는 얘가 좀 많이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에너지 마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비타 마진이 있죠. 이거 자체도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비타 영업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감가상각이라든지 텍스하고 이자 되기 전에 이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15년도를 본다면 이때가 한 13.8 정도 되고 있는데 2016년도 되면 14.7, 그 다음 17.2, 23, 25로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마진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런 데 기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에너지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거 있죠. 파란 선. 요건 일단 이제 프리캐시프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캐피탈 익스펜디처입니다. 자본 지출을 빼고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익이 남는다는 거죠. 프리캐시프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좀 낮고 2025년도가 4,800, 그 다음에 4,700, 7,600, 그 다음 14,000, 23,000으로서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남는다는 말은 이익이 계속해서 창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이 자동차 부분의 매출과 마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마진이 얼마만큼 남고 있는지, 여기만 마진이 많이 남아준다면 아직까지 캐시프로 여기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매출은 압도적이죠. 그래서 3분기 때도 212억 달러나 되고 있었고, 인도량 자체도 49만 7,099대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자, 중요한 건 평균 단가입니다. 그래서 Averaging Selling Price 있죠. 이것이 42,657달러에서 전년 대비해서 한 1.7%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금액 자체가 하락해버리니까 단가 자체가 하락하니까 남는 이익이 남지가 않겠죠. 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 경쟁의 후폭풍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테슬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마진의 구조상의 부분 총이익률 자체가 15.4%로서 많이 하락했다는 것들, 규제 크레딧에서 한 4억 1,700만 달러서 지금 이제 44% 정도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 관세 부담이 전체 4억 달러 이상, 그 다음 ARNG 로봇 비용의 증가, 고정비 증가, 판매 믹스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원가 상승,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15.4% 정도 되고 있고, 옛날에는 2022년도에는 30%, 2023년도에는 19에서 한 20%까지 됐다가 지금이 15.4%까지 많이 하락이 됐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다면 전통차가 한 10%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본다면 비아디가 19%나 되고 있고 도요타도 10% 전후를 대고 있다. 그로 인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보기는 좀 힘든 모양까지 와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와 반해서 지금 에너지 부분은 폭발적인 성장과 수익성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 사업부의 발전, 태양광이라든지 저장 있죠. ESS, 그 다음에 메가팩, 파워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 말씀드렸지만은 44%나 급증했고 총 이익률도 31.4%인데 3분기 가면 마진이 30% 후반에도 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장 배치량 역시도 12.5기가와트로서 전년 대비 81%나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메가팩 이런 것들은 대형 배터리 시스템이죠.
그다음 파워웰, 그다음 파워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내 신규 수요 증가라든지 중국 상하이의 메가팩토리 본격 가동의 영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추정치로 22에서 25%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체 회사의 이익 기여도에 있어서도 23%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 비중은 13%인데 이익 비중이 이만큼의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아직 자동차에 대비해서 한참 적지만은 수익성은 이미 자동차 부분을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일단 깊이 봐야 될 것은 에너지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대형 배터리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도 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써야 되니까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 메가팩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수요라든지 리스 이런 소프트웨어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미국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클라우드의 인프라 전력 사용 자체가 폭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드의 ESS 수요가 직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에너지 쪽이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땐 ESS 있죠. 에너지 저장, 그 다음 데이터 소프트웨어 성능이 개선되면서 추가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판매로서 구축되면서 강력한 경쟁 우위로서 부상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 부분에서의 수익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규모의 경제라는 거죠. 특별히 ESS 있죠. 이런 건 특히 메가팩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가와트의 단위당의 대량의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하니까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설치비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겠죠. 또 배터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4680 LLP 이런 것들이 저가 고효율의 소재를 적용하면서 자기들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량 구매 공급망의 다변화가 될 수 있다. 또 신규 시장의 확대가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의 백업의 수요도 일어나고 있고 태양광과 연결된 충전 그다음 신재생의 믹스 적용도 다각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 또한 설치 후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파워월 같은 경우는 리스라든지 자산관리, 오토비드를 통해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부가가치 서비스도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 직판이라든지 직설치가 지금 이제 재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2B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설계 납품, 대리점 마진을 제거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마진과 아무래도 이익이 창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3분기를 봤을 땐 테슬라 에너지 부분 자체가 자동차 부분 대비해서 한창 더 높은 매출의 성장률, 그 다음 압도적인 총이익 마진 이런 것들로 뛰어난 수익성 구조를 입증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핵심 동력은 ESS, 메가팩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형화, 모듈형, 그 다음 저가 배터리 도입, 클라우드에 연동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정부 정책의 강력한 후방 지원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에서 또 축적된 대규모의 공급망,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일단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사스, 클라우드, 에너지 거래 플랫폼,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발전 연동 사업 등에서 종합적인 AI 플랫폼 사업으로서 빠르게 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에너지 부분이 3에서 5년 내에는 테슬라 전체 영업이익이라든지 인지도, 경쟁력 부분에서 자동차 부분을 초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일단 예측이 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그 다음 AI 플랫폼 이런 비중의 급격한 상승, 자동차 부분의 성장률의 둔화,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수익 구조의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회사에서 세계 최대의 에너지, AI 전력 거래, 그 다음 로봇 플랫폼으로서 진화하는 그런 핵심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이 테슬라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12불대 있죠. 요 라인대 깨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위에 라인대 있죠. 470불대. 요 라인대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요런 차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이제 요런 모양이 되고 있죠. N자로 가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 조정 후에는 다시금 일단 돌파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요럴 때 일단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로보택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